똑똑 저는 하숙집 문 앞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슬리퍼를 신고 이쪽으로 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정말 긴장이 되었습니다. 이내 대문이 열리며 여성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녀는 저를 보더니 왜인지 눈을 휘둥그레 뜬 채로 저를 한참 동안이나 쳐다봤습니다. 그러다가 아차 싶었는지 허벅지를 꼬집고서는 말하셨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보고서는 상당히 오묘한 표정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차차 알아보도록 하고 지금은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었죠. 하숙집 아주머니 혹시 안에 계실까요? 제가 하숙집 주인인데요. 네?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야 30대 아주머니라기에는 너무나도 고운 피부에 아름다우셨거든요. 제 또래인 20대랑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을 정도로 말입니다. 아무튼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죠. 물어봐야 할 중요한 게 있었으니 말이죠. 혹시 여기 한 달 하숙비가 얼마인가요? 15만 원이요. 그에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죠. 제 수중에 있는 돈이라고는 5만 원이 전부였으니까요. 제가 힘들 것 같다며 고개를 꾸벅 숙이고 뒤로 돌아가려는 순간 이내 향기로운 채취가 제 코에 들어오더라고요. 제 어깨에는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고요. 뒤를 돌아보니 아주머니께서 제 어깨를 잡고 계셨습니다. 아주머니가 왜인지 다급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5만 원도 괜찮아요. 저희 첫 학생 상대로는 5만 원만 받고 있거든요. 저는 아주머니를 바라봤죠. 왜인지 거짓말인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다른 속셈이 있어 보였죠. 아니 그게 아니라면 5만 원이라는 금액은 말이 안 되는 가격이죠. 아마 본전도 안 나오고 손해기만 할 텐데 말이죠. 솔직히 조금 불길했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고민하는 걸 보고 있자 아주머니가 상당히 안절부절해 하시더라고요. 3만 원 어때요? 3만 원도 괜찮아요. 너무나도 매력적인 가격이었죠. 3만 원이라면 어딜 가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싼 가격이었죠. 솔직히 조금 꺼림직했지만 저는 그 하숙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겐 그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었으니 말이죠. 제가 들어간다고 말하자 아주머니의 표정이 굉장히 기뻐 보이시더라고요. 이내 제가 의아하게 보는 것을 보고 아차 싶으셨는지 입을 급하게 손으로 가리셨지만요. 그렇게 저는 하숙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하숙집은 가정집과 비슷하더라고요. 다만 좀 많이 컸지만 말입니다. 방이 5개 정도가 그 중에서 화장실에 가장 인접한 작은 방이 아무리 봐도 제 방 같았죠. 저는 당연히 그쪽으로 들어가려는데 아주머니께서 제 팔목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디가요? 제가 화장실에 인접한 방을 가리키며 말했죠. 저기 방 가려고요. 화장실에 인접한 방은 상당히 살기 불편하죠. 밤마다 사람들 들락날락거리는 소리도 매번 들릴 테고 아마 꽤 신경 쓰일 것 같아 잠을 자기 힘들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의 아주머니가 저쪽 안방을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학생적이 있는 안방 써요. 네?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3만 원밖에 하지 않는 돈으로 저 큰 안방을 쓰라니요. 아무리 봐도 말이 되지 않는 소리 같았습니다. 처음엔 장난이겠거니 하고 아주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에 제가 거절하려고 했지만 아주머니는 한사코 거절하시며 저를 안방으로 보내시더라고요. 이내 안방으로 들어가자 거기에는 아주머니가 원래 사시던 방이었는지 아주머니의 용품으로 보이는 것들이 몇 개 널브러져 있었죠. 그걸 아주머니가 보시더니 황급히 치우시더라고요. 그럼 이 방 잘 써요. 이 말을 하시고 아주머니께서는 그 화장실 옆에 있는 작은 방으로 가시더라고요. 아마 저를 위해서 안방을 비워주시고 저 작은 방으로 가시는 것 같았죠.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가 저를 위해서 왜 그렇게까지 해주시는지 말이죠. 오늘 처음 생판 보는 남인데 말이죠. 하지만 아주머니 덕분에 저는 큰 방에서 편하게 자면서 하숙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아무래도 방이 상당히 넓다 보니 휴식을 푹 취할 수 있어서 학업의 능률도 많이 올라갔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1학년을 매우 우수한 학점을 받으며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아주머니의 배려 덕분에 저는 알바도 거의 하지 않고 학업에만 매달릴 수 있었고 말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같은 하숙집에 살다 보니 아주머니와도 조금 친해지게 되었죠. 하지만 그녀와 이별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격하게 저희 집안 상황이 많이 힘들어지게 되면서 제 등록금을 내줄 형편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장 돈을 벌기 위해서 본가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의 배려를 저버리는 행위인 걸 잘 알기에 제가 조심스럽게 아주머니께 말씀을 드렸죠. 저 이만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체 왜요? 혹시 하숙집비가 비싸서 그런 거예요? 아주머니께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셨죠. 그야 당연했죠. 그렇게까지 싸게 안방을 내주는데 대뜸 그만두겠다니 말이죠. 그에 제가 말했습니다. 이번에 2학년 등록금을 도저히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이 갑자기 너무 힘들어지게 돼서 제가 직접 벌어서 다녀야 합니다. 그의 아주머니가 짐짓 고민하는 표정을 지으시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학생 제가 내줄 테니까 일단은 계속 다녀요. 네?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아주머니가 제 등록금을 내준다니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아주머니도 지금 이 하숙집이 사실상 전 재산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아주머니 입장에서도 상당히 큰 돈일 게 확실했습니다. 지금 내고 있던 3만 원도 안 내도 되니까 그냥 하숙집에 계속 있어요. 어디 가지 말고요. 제가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주머니가 저에게 부탁을 하시는 형국이 되어버렸죠. 저는 그날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도저히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정말 아주머니의 말대로 그냥 눈 딱 감고 아주머니에게 등록금을 받아서 계속 다닐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제게 왜 그렇게 해주시려는지 말입니다. 그날 수도 없이 많은 고민을 해봤지만 저는 결국 이른 새벽에 하숙집을 비우고 본가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이유도 모르겠지만 무엇보다 남에게 빚지고 사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아주머니께는 너무 죄송해서 차마 인사도 못 드리고 본가로 내려오게 되었죠. 그 뒤로 저는 정말 열심히 일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여자친구도 사귀게 되었고 말이죠. 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1년 바짝 일을 하니 그래도 등록금을 낼 정도의 돈은 생기더라고요. 복학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등록금을 내고 나니 주거비에 투자할 돈이 없었죠. 결국 하숙집밖에 선택지가 없었죠.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하숙집에 초인종을 울렸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다시 저를 봤을 때 어떻게 쳐다볼지가 무서웠습니다. 말도 없이 떠난 저를 경멸의 표정으로 보시겠죠. 저는 신의를 저버렸으니까요. 이내 하숙집 아주머니께서 나오시며 저를 보시더니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활짝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등록금 문제는 해결 잘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죠. 저를 경멸의 표정으로 쳐다보실 거라 생각했는데 정말 너무나도 의외였죠. 오히려 저를 엄청나게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이전과 같이 환한 미소로 말이죠. 이번에도 하숙집 아주머니 덕분에 학교 생활을 편히 할 수 있었죠.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하숙 생활을 하는 학생들과도 많이 친해졌습니다. 하루는 하숙생들끼리 만나 간단하게 밥 한 끼를 하는데 대뜸 동생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형, 아주머니 정말 너무 사무적이지 않아요? 그게 도통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었죠. 제가 의아한 표정으로 녀석을 보자 그러더라고요. 아, 맞다. 형한테는 아주머니가 안 그러니까 모르시겠구나. 아주머니는 하숙생들한테 밥 다 됐고 하거나 잠깐 청소해야 한다고 비켜달라고 한다거나 그런 일 빼고는 전혀 말을 거시지 않거든요. 저로서는 도통 알 수 없는 소리였죠. 제가 잠깐 거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아주머니께서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서는 스윽 간식을 내주시곤 했으니 말이죠. 저는 아주머니가 원래 그렇게 누구에게나 친절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동생의 말을 듣고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아주머니는 저에게만 그렇게 친절히 대해주시고 계셨습니다. 설마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우선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괜히 오해했다가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면 안 되니 말이죠. 무엇보다 지금의 저에겐 여자친구도 있고 말이죠. 그렇게 정신없이 생활하고 있는 와중 갑자기 새벽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서는 정말 머리가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요. 바로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상주복을 입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요. 정말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허탈감이 저에게 밀려왔습니다.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아버지는 도박빛으로 여기 오지도 못했고 저에게는 형제, 동생도 없었고 말이죠. 여자친구도 바빠서 오지 못했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서럽고 고독감을 느껴봤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저 혼자서 외로이 덩그러니 남아있었죠. 그렇게 친했던 친구 녀석들은 자기들 바쁘다고 오지도 않고 말이죠. 장례식장에서 상주복을 입고서 겨우 울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상주복을 입고 울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린애였는데 어른인 척하는 건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울고 싶은데 정말 간신히 참았습니다. 밤이 되고 조문객들도 다 가고 저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었죠. 그런데 그런 제 어깨를 누군가 두드려주더라고요. 그쪽을 보고서는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아주머니셨습니다. 아주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계시더라고요. 마치 제 슬픈 일을 아주머니 본인 일처럼 슬퍼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세상에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요. 아주머니의 품 안에서 정말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누구의 앞에서도 이런 모습은 보이기 싫었는데 아주머니께서는 그런 제 모습마저도 받아주셨죠. 그러면서 아주머니는 제 어깨를 쓰다듬어 주시며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힘들 때는 나한테 기대어. 그래도 돼요. 언제나 옆에서 버텨주는 버팀목이 되어줄게요. 저는 아주머니 덕분에 어머니의 장례식을 무사히 치러드릴 수가 있었죠. 장례를 치르는 와중에도 아주머니는 제 옆에 계속 있어 주셨습니다. 그때서 확신할 수밖에 없었죠. 아주머니가 저에게 마음이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그 뒤로 하숙집에 돌아오고 나서는 아주머니와 저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는 게 느껴졌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아주머니가 싫지 않았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예쁘시고 생각도 깊으셨으니 말이죠.
하숙집 아주머니께서는 제가 공부하고 있을 때 제 옆으로 쓱 다가와서는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같이 영화 보러 안 갈래요? 영화 티켓 2개 구했는데. 정말 생글생글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모습이 정말 너무나도 눈이 부셨죠. 쳐다보기가 힘들 정도로 말이죠. 마음 같아서는 저도 가겠다고 하고 싶었지만 저에게는 여자친구가 있었죠. 신의를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점차 아주머니에 대한 마음이 커져가는 게 느껴졌죠. 정말 많이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아주머니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머니, 그간 감사했습니다. 네? 아주머니는 상당히 당황하신 눈치였죠. 이번에 학교 근처에 자취방을 구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간 감사했습니다. 잠깐 기다려봐요. 아주머니께서는 저를 붙잡으려 하셨지만 저는 그녀를 매몰차게 거절하고 밖으로 나왔죠. 솔직히 너무 죄송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자친구와의 신의를 지키려면 이 방법밖에 없으니 말이죠. 정말 조금만 더 붙어 있다가는 아주머니를 사랑하게 될 것 같았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그녀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결국 아주머니의 배려를 2번이나 저버리고 그냥 나와버린 것이니까요. 아주머니도 아마 저와의 관계를 사실상 끝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아주머니도 저를 이제 보더라도 모른 척 하실 거고 말이죠. 정말 너무 슬프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학교 근처 자취방을 얻었다는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근처는 너무 비쌌으니까요. 그래서 이 하숙집 근처 비교적 싼 반지하의 방을 얻어서 살기 시작했죠. 그렇게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제 몸이 망가지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반지하다 보니 곰팡이도 많이 피었고 아무래도 저 혼자 반찬을 해먹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아주머니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죠. 하지만 지금 다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2번이나 그냥 가놓고 다시 들어가는 건 정말 너무 염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학교에 가야 하는데 도저히 몸이 움직이지가 않더라고요. 열도 엄청 펄펄 끓고 있고요. 정말 이렇게 죽는 건가 싶었는데 갑자기 제 이마에 차가운 감각이 느껴지더라고요. 눈을 떠보니 아주머니께서 무척이나 걱정되는 눈빛으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괜찮아요? 아주머니께서 저를 간호해 주시고 계셨던 거죠. 저는 정말 너무 아파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몸도 움직이지 못했고요. 아주머니는 그런 제 옆에서 밤낮으로 계속 간호해 주셨죠.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 여자친구라는 사람은 바쁘다는 핑계로 제가 아프다는데 찾아와 보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자세히 알아보니 남자랑 놀고 있었더군요. 정말 그때서야 신의를 지키고 있던 거 저 혼자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에 비해 저는 아주머니 덕분에 무사히 병을 넘길 수 있었죠. 아주머니께서는 제가 멀쩡해진 모습을 보자 이내 자리를 일어서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선 긋는 걸 느끼시고는 일정선 이상으로는 넘으시지 않으려는 모습이었죠. 저는 그런 아주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뒤를 돌아보시더라고요. 아주머니, 혹시 지금 당장 시간 괜찮으세요? 네? 아주머니는 정말 화들짝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에 저는 주머니 속에 있던 티켓 2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마침 저에게 영화 티켓 2장이 생겨서요. 같이 보시지 않을래요? 그의 아주머니는 저와 티켓을 번갈아 보시더니 조금 망설이시는 듯 하시더라고요. 내가 괜한 김칫국 먹었나 싶어서 다시 영화 티켓을 넣으려는 찰나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더라고요. 지금 당장 같이 가요. 좋아요. 저 잠깐만 하숙집에 들렀다가 올게요. 그 뒤로 저희는 영화관 앞에서 만났죠. 저 멀리 영화관 앞에서 먼저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아주머니는 꾸미고 나오셨는지 평소보다 훨씬 예쁘시더라고요. 정말 눈이 부셨습니다. 아주머니는 그런 제 시선이 쑥스러운지 볼을 붉히시더라고요. 그 뒤로 저희는 사실상 연인에 가까운 데이트를 했죠. 저도 아주머니에 대한 마음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도 저를 보시면서 행복해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헤어질 때 즈음에 아주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저희 사귀지 않을래요? 그의 아주머니의 표정은 화색으로 물들었죠. 하지만 그러다가 이내 입술을 꽉 깨무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그러고 싶긴 하지만 뒷말을 저르셨죠. 사실 남편과 사별했어요. 이미 한 번 갔다 온 셈이죠. 그래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많이 망설이신 눈치였죠. 아무래도 사회에서 보는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을 것이니 말이죠. 그리고 저의 눈치를 슬금 보시더라고요. 혹시 그것 때문에 제가 거절하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아마 주변에서 많은 손가락질을 받으신 모양이었습니다. 그에 제가 말했습니다.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사람의 본질이 중요한 거죠. 그의 아주머니가 눈물을 찔끔 흘리시더라고요. 아마 이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상당히 하신 모양이었죠. 저는 이번에는 제가 아주머니의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랑 새 출발해요. 그 뒤로 아주머니와 저는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은 여자랑 왜 사귀냐고 하지만 저에게는 그 누구보다 소중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길게 연애를 하며 결국은 결혼까지 성공하여 현재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